두 분은 살아오면서 많은 강의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 강의를 하면서 만난 많은 학생들 중 유독 기억에 남거나 눈에 들어오는 학생이 있을까요? 나쁜 쪽으로 기억에 남는 학생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든지 아니면 제 기억에서 사라졌는지. 좋은 쪽 두 가지 케이스는 제가 비록 젊었을 때 강의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학생도 있지만,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멘토 내지는 친구 비슷하게 좀 관계를 가져갈까? 그래가지고 수업 끝나고도 졸업하고도 그 관계가 연결되는 그런 학생 그룹이 가끔 나와요.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오래 가고, 그 다음에 우리 시립대학교가 국제화가 되면서 사실은 그 독일에서 온 여학생이 있었는데 제 수업을 듣고 중국에 가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영국으로 갔는데 아직까지도 링크드인을 통해 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좋은 학생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클래스 맥락에서의 학생과 스승이 아니라 그 관계가 일종의 어떤 살아가는데 넓은 의미에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관계가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학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기억이라기보다는 좀 안타까운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그때 과목은 캡스톤 디자인이고 주제가 도시와 골목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강의실을 떠난 수업인데요. 학생 가운데 한 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어가지고 수업에도 자주 빠지고 자신감도 결여돼 있고 학점도 굉장히 안 좋아서 스스로를 굉장히 걱정하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같이 골목길을 다니면서 대화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발표도 격려하면서 굉장히 환한 얼굴로 한 학기를 마쳤을 때가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육은 노후를 위한 최상의 양식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총장님과 교수회장님은 전공 분야와 관계없이 학생들이 꼭 공부해 보았으면 하는 분야가 있나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교육, 당시 그리스 시대 상황에서 교육의 의미와 지금 현대사회에서 교육의 의미는 다소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살면서 필요한 교육이 뭔가 생각했을 때 심리학과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꼭 필요한 학문이고요. 역사는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그 아이덴티티가 필요한데요. 어디에서 났는지, 소속이 어디에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총장의 말씀 받아가지고 바로 말씀을 드리면 심리 역사 굉장히 저도 추천해 주고 싶은데, 특별하게 우리 자연계, 이과나 공대 학생이 특히 그 공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어떻게 중고등 교육에서 지금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문과, 이과로 나눠가지고 문과를 하는 학생들은 주로 인문학, 이과를 하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공계, 물리화학, 생물 이런 거를 배우고 문과 학생들은 안 배우고 그러는데, 제가 대학 와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 제가 이제 문과 출신이긴 하지만 화학이랑 생물이랑 물리 얘기를 교수님들한테 가가지고 굉장히 약간 어떻게 보면 무대뽀로 제가 요청을 해요. 뭡니까? 자꾸 질문을 하면 어려운 전공 얘기가 나오면 일반 사람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문과생이 그러한 자연계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필요한 것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공 분야를 크로스로 좀 생각을 해서 들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리스토텔레스가 교육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역사상 대학이라는 고등교육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대학을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요. 이때가 고등교육, 오늘날로 말하면 대학입니다. 이때 가장 강조한 학문이 수학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세운 아카데미아의 정문에는 수학을 모르는 자 이 문을 통과하지 말라는 글귀가 있어요. 그 당시 수학은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을 넓게 이해하고 인간이 자아를 찾아가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교육을 강조했던 것 같고요. 옳은 뜻은 그런데 이제 우리의 답변은 오늘날의 상황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배움에 있어서 대학은 자신이 선택한 학문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사회의 첫 발걸음으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시립대학교에서 교육을 이어가고 계신 총장님과 교수회장님은 학생들에게 두 가지 선택 중 어떤 선택을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총장이 된 이후에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특강을 자주 했습니다. 그 특강이 대학이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게 주제였습니다. 대학을 가보지 못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에 대한 환상과 선입견이 있을 텐데요. 그걸 벗어나서 대학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또 실제적으로도 어떤 곳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특강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대학은 인간으로서 나 자신이 나답게 살기 위해서 충분히 고민하는 곳이다. 나답게 살아가고 나답게 성장하기 위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노력하는 곳이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따라서 특정 학문 분야를 대학에 와서 그것만 열심히 하기보다는 다양한 경험과 시도를 하고 그러한 시도와 실패를 통해서 인간적으로도 성숙하고 또 소기의 특정 분야에 있어서 학문적 성취도 장기적으로 크게 이루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은 고등교육에 대한 정의서부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저는 좀 너무 좀 제 커멘트가 좀 급진적이고 과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은 지금 현재 고등교육의 본질적인 교육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교육에 하면서 고등교육의 탈만 쓰고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고등교육의 가장 중요한 에센스는 전공도 있겠지만 우리 흔히 그냥 아주 흔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자기주도 학습인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떠한 문제를 발견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문과랑 이과랑 상관없이 그걸 어떻게 해결하기 위한 그 프로세스에 대한 자기 성찰을 하는 곳이 고등교육인 곳인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이게 과 교육으로 얘기가 되면서 직능 비슷하게 어떠한 직무교육 비슷하게 어떠한 너무 기능적인 교육 중심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요새 등장해서 융합 얘기가 나왔듯이 한 2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어떠한 문제를 접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배우고 3, 4학년은 좀 전문적으로 자기 과에 관한 학습을 열심히 하는 곳 이런 식으로 좀 변해가야 되는 게 앞으로의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점과 관련져서 총장으로서 우리 대학을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키워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대학에 들어와서는 다양한 경험과 시도, 다양한 고민을 하는 그런 교양학, 인문사회적인 교양 부분을 교양의 소양을 쌓는 것, 저학년에서는 목표로 하고 고학년에 가서는 그러한 고민 끝에 해야 될 목표를 정했다면 그 부분의 전문성을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 대학의 인재상을 UOS T스타형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T스타형이라는 것은 T자의 아래 수직, 아래자는 분야의 전문성을 얘기하고 T자는 다른 분야에 대한 이해, 인문학적 소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인재상이야말로 미래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인재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재상을 설정했습니다. 대학 생활에 있어서 진로는 아주 큰 고민 중 하나인데요. 진로를 고민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중을 선택하는데 이 둘 중 어느 것을 우선이라고 생각하나요? 제 먼저 할까요? 저는 이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선택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보통 우리 젊은 친구 학생들 보면은 젊었을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게임을 좋아한다든지 게임을 좋아하다 보면은 프로그래밍을 하는 코딩 하는 학생들을 제가 몇몇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수년의 어떠한 트레이닝이 필요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굉장히 우연한 경우죠. 좋아하는 거를 잘할 수 있는 경우. 근데 저는 그러한 경우 빼놓고 나머지의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학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은 경우인 것 같아요. 과를 선택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하고 싶은 과보다는 그거를 고려하되 성적에 맞춰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질문을 놓고는 잘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잘하는 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좀 추천일지는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게 먼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장님 한번 예, 말씀해 주시죠. 역시 뭐 개인적 경험도 그렇고 책을 통해서 읽은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찰스 다윈은 우리가 아는 인류의 유명한 학자죠. 진화론을 주창해서. 근데 의대를 다녔고 대학 다닐 때 의대에 다니다가 지루해서 포기하고 또 신학대학을 다녔습니다. 그 다닌 이유가 이 신학대학을 졸업해서 목회자가 되면 시간이 많이 남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잘하는 걸 토대로 직업을 선택해서 좋아하는 걸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좋아하는 걸 위해서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비글호라는 배를 타고 남들이 안 가는 온 세계의 생태계 지역을 다니면서 좋아하는 연구를 했는데요. 역시 현실적으로는 잘하는 걸 토대로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충분히 만족감을 주지는 못해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렇다면 용기를 내어서 잘하는 것에 토대로 해서 자기 생을 살아갈 것인지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가슴 뛰게 좋아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 미래 사회는 하나의 직장이 평생을 가지 않습니다. 직장 주기가 짧기 때문에 그렇다면 잘하는 걸 토대로 직업을 선택하기보다는 단기적 시야죠. 정말 가슴 뛰는 일 정도로 좋아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에 과감히 도전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기는 어렵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개인과 사회의 기대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번아웃을 느낄 때가 있는데 이럴 때 두 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기성세대는 기성세대로 살아오면서 샌드위치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부모 세대 또 자녀 세대를 부양을 해야 돼서 그래서 스스로를 굉장히 피곤하게 살아왔다고 느끼는데요. 그럴 때는 심리적으로 또 체력적으로 많이 번아웃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는 과감히 쉬면서 자기 자신을 재충전하고 그 시점 이후로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청소년기에 번아웃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원하는 공부가 아니라 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학에 오면 다 달릴 줄 알았는데 똑같은 교육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청소년기는 특히 심리적으로 번아웃 상태에 이를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져서 그럴 때는 기존에 하던 것을 접어두고 새로운 시도, 하고 싶은 것, 그것이 뭐가 됐든 좀 쉬고 싶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으면 쉬고 여행을 가고 싶으면 여행을 하고 아니면 다른 하고 싶은 걸 한다든지 그런 새로운 시도를 과감하게 하기를 권합니다. 네. 저도 뭐 총장님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추가드릴 말씀은 좀 오히려 쉬는 게 지겨울 정도로 쉬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격에 따라서 이 쉬는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격의 종류는 여러 가지겠지만 크게 대분류로 굉장히 외향적이라서 남과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성격이 있고 내성적인 성격이 있어서 혼자 지내는 성격이 있어서 노는 방법도 크게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외향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자기 친한 친구들을 만나면서 노는 거고 내성적인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성격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 자체가 그렇게 편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뭐 영화 보기라든지 영화 하기라든지 그렇게 다양하게 질릴 정도로 한번 쉬어보는 게 가장 지금으로서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학생들은 쉬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죄책감을 많이 느끼기도 하잖아요. 혹시 이런 학생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예. 회장님이 먼저 예. 하면 이게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겠지만 사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좀 쉴라 그러면은 뭐가 앞에 뭐 과제물이 있고 시험도 봐야 되고 그래서 좀 놀지도 못하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좋은 거는 짧게라도 완전히 쉴 때 쉬고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하는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총장님과 교수회장님 두 분 모두 학교에 오랜 기간 몸담아 오셨을 텐데 두 분의 대학 시절에서 가장 좋았던 경험이나 하지 못해 아쉬웠던 경험이 있을까요? 저는 좀 색다르게 제가 대학 다닐 때 가장 아쉬웠던 경험은 동아리 활동을 충분히 못했다는 거. 다시 학창 시절로 돌아가라면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 네,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같은 세대들이 충분히 비슷한 문제로 공유하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를 비슷한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해보고 시도해보는 거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가볍게 본인이 좋아하는 연예인은 누구이고 좋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아하는 연예인은 임영웅입니다. 최근에 트로트 가수인데요. 원래 트로트 가수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임영웅이는 좋아하게 됐고요.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 제가 아들이 없는데 아들 닮았으면 할 정도로 좋아합니다. 아마 심리적으로 많은 공감 가는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 많이 힐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교수 회장님. 네네. 저 갑자기 이 질문 받아가지고 그때 많이 변하는데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연예인은 역시 싸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아이덴티티가 명확하고 어떠한 연예계의 룰을 파괴를 하면서 가다 보니까 오늘날 그 자리까지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떠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 이유 때문에 싸이가 굉장히 인상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강남 스타일도 친구한테. 두 분이 생각하시는 서울시립대학교 주변의 맛집은 어디인가요? 저는 제일 맛집으로 장수회관을 추천합니다. 맛있는 이유는 가격 대비 맛이 좋아서이고요. 특히 반찬이 이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반찬이라서 저는 장수회관을 맛집으로 추천합니다. 사실 저도 학교 안에서 많이 식당을 애호하기 때문에 주변 맛집을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총장님하고 똑같은 게 장수회관이 가성비 측면이나 음식의 정성 때문에 저도 제일 좋아하고요. 한 군데를 더 추가한다고 치면 그 위에 잠깐 올라오다 보면 그 중국집 있어요. 신라권이라고. 거기도 굉장히 비슷한 이유에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음주 문화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저희 대학의 음주 문화를 잘은 몰라요. 잘은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항상 음주라고 하는 것은 절제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통제를 하면서 가면 좋은데 아무래도 주위에 뭐라 그럴까 친구들의 자꾸 마시자 하는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건데 뭐 한두 번 정도는 그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 자기 주량을 알고 대학 생활에 이렇게 해가 되지 않는 방향에서 할 수 있는 어떠한 동아리 문화 아니면은 학생회 문화 이런 것들은 계속 옛날하고 천편일률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음주 문화에 대해서는 제가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고민한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영국의 대학에서는 펍이 있어요, 대학 안에. 그래서 학생회가 그 펍을 운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대학에 아무리 학문의 전당이긴 하지만 술도 지나치지 않는다면 충분히 권장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젊은 시절에 술이 빠지면 또 충분히 다양한 경험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음주문화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스스로를 규제할 수 있는 힘을 동시에 갖게 된다면 저는 대학생의 음주문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혹시 번외로 두 분께서 대학 시절에 했던 술 게임이나 아니면 지금 술 게임 중에 혹시 알고 계시는 것들이 있을까요? 게임은 아니고요. 저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대학 자체를 막걸리로 유명한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신입생 환영회 때 막걸리 사발로 안 마시면은 거의 두드러 맞는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별로 기억에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러한 막걸리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이 아니라 일종의 뭐였지? 푸시 앤 드링크 그런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술을 더 싫어하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게임을 할 정도로 게임이 다양하지는 않아가지고 옛날에. 근데 기억나는 것은 그 스틱 쌓기라고 버튼을 눌러서 스틱 쌓기 있었는데 유일하게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빨리 달리기 하는 거, 스틱 쌓는 거였기 때문에 동전으로 막 버튼을 눌렀던 생각이 납니다. 특히 이제 여자친구하고 역할을 분담해서 한 사람은 이제 버튼을 누르고 한 사람은 이제 동전으로 확 빨리게 반복을 하면 빠른 속도로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그거에서 시간을 보내던 그런 시절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두 분은 많은 강의를 해오셨을 텐데요. 지금까지의 강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이 있나요? 이건 자랑 같아서 하기 어려운데 아마 그래도 추억이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1학년 때 복학을 해서 영어 수업을 듣는데요. 당시에는 영어 수업 교재가 있었습니다. 부교재가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라는 시집이었는데요. 그 부교재 이제 교재는 이제 수업 시간에 가르쳐주고 부교재는 학생들이 읽고 영어로 에세이를 써오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문학을 좀 좋아해서 그 에세이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에세이를 써냈어요. 근데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주로 전치사 넣는 가로 단어를 집어넣는 시험에다가 50점짜리가 그 에세이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벌레 먹고 옹이진 사과가 더 맛있는 이유에 대해서 시 구절인데요. 그 주관식으로 써라는 시험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에세이를 주관식 시험 문제 쓴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점수를 20점으로 올려준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20점 올려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제 친구가 와서 저보고 그 20점을 자기를 달래요. 그래서 그 교수한테 가서 여차저차해서 이 점수를 저한테 줄 점수를 내 친구에게 주세요 했더니 교수가 웃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근데 실제로 올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교수하면서 만약에 나한테 배운 학생이 저러면 혼냈겠죠. 근데도 혼내지 않고 충분히 뜻을 알겠다. 그러면서 저한테 책을 한 권 소개해 준 기억이 납니다. 잊을 수 없는 수업 시간 같았어요. 저는 3학년 2학기 때 아마 그래서 제가 전공을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마케팅 조사라는 과목을 듣는데 미국에서 갓 부임한 교수님이 완전 100% 토론식, 그래서 그 토론하는 걸 가지고 실제 현장에 나와가지고 직접 조사를 하면서 컴퓨터를, 그 당시에는 PC가 돌아가지 않았는데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돌리면서 분석하는 그 과정을 철저히 토론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실습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그 전공에 잘못 빠져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을 마케팅을 전공하게 된 그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수업이었는데. 그럼 이제 간단하게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교수님들은 출티를 해보셨다. 두 번째, 출티를 해본 적이 없다 중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해봤다. 해봤다.
예, 저는 뭐 출티보다는 이제 결석에 해당되는데요. 도시 재개발 수업이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CC였습니다. 데이터 하느라고 바빠서 그 수업 시간에 가기 싫은데 출석은 해야 되고 마포의 그 빌딩에 올라가서 그 주변을 살펴보고 도심 재개발에 관한 뭐 그 에세이를 쓰는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그때 출석을 하지 않고 친구한테 그 팜플렛을 받아가지고 에세이를 써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점수가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제일 두려웠던 게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에세이를 써냈다는 사실이 발각될까 봐서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교수님한테 굉장히 죄송한 생각이 들고요. 저는 출티 자체가 뭐 이렇게 기회 자체는 사실은 큰 교양 강좌 수업에서 어떠한 정치적 담론을 이끌던 유명하신 교수님들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 군사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출석을 부르고는 나가서 학생 운동 할 친구들은 다 나가도 좋다라는 것을 허락을 해주셔서 많이들 나갔죠. 그래서 학생 운동 구경도 하고 직접 그렇게 운동을 리드하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경우 때문에 출티라기보다는 어떠한 그때의 대학 문화 그래서 많이 출석을 안 하고 데모 내지는 데모도 지겨우면 나가서 당구 치고 그랬던 경험이 좀 있습니다. 교수님들은 출티하는 학생을 아는지 모르는지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있다. 압니다. 보면은 졸고 있는지 또 중간에 빠져나간지 다 압니다. 그래서 저는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적이 많기 때문에 사정이 있겠지. 그렇지만 시험을 통해서 모든 건 가린다고 하는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런 학생들의 사정을 이해하는 편입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총장님이랑. 그래서 저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눈에 확 띄고요. 고학년의 전공 과목은 서로 알기 때문에 출티가 거의 없고요. 저학년 학생은 총장님 말씀하신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시험에 대한 것입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의 백지 답안지와 눈물 편지 답안지 중 비교적 무엇을 더 선호하시나요? 하나, 둘, 셋. 눈물 편지 눈물 답안지. 편지 답안지. 눈물 자국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답안 대신에 호소를 하는 그런 답안지를 여러 봤고요. 그렇지만 편지 같은 답안지를 보고 감동을 해서 점수를 뭐 주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 갖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백지 답안지는 굉장히 교수로서 기분 나쁜 게 학생이 교수를 무시한 것 같아서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것 같고요. 눈물 편지는 성적의 차이는 안 나지만 그 학생의 기본적인 심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의미가 있었다.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출티하고 눈물 편지보다는 출티하고 내가 왜 출티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당당하게 밝히면서 아무래도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재수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에 떳떳하게 교수님 수업이나 아니면 시간이 안 되면 다음번 들을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편지가 훨씬 더 마음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저 눈물 편지 쓴 학생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험이 끝나고 불러서 이렇게 대화도 좀 하고 싶었는데 자존심을 지켜주느라고 일부러 부르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런 학생이 있으면 이제 만약에 중간고사에 그런 내용을 쓴 학생이 있으면 유심히 출석을 부를 때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업 시간에 관심을 더 주려고 노력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행동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어 시험이 다소 어렵더라도 좀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학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본인이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두 분은 어떤 연예인을 고르셨을까요? 이거 다 말아요. 저는 이미 몇 번 들었기 때문에.
두 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교수 회장님은 아까 BTS 좋아한다고 하셔가지고 BTS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은데 총장님은 잘 모르겠어요. 이 총장님 독서 토론에서도 몇 번 언급을 하셨었는데 정말 아. 열혈 팬이시라고. 네, 총장님 저도 기억하는 게 총장님이 열혈 팬이라고 하나 말씀하신 게 있고 교수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아미 얘기를 계속 하셔가지고 방탄이 아닐까. 그리고 총장님 하면 항상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총장님 왜 저만 모르나요? 맞춰보세요. 왜 저만 모르나요? 총장님 이름 딱 하면 떠오르는 연예인 없나요? 혹시? 총장님 하면 떠오르는 연예인 이름이요? 너무 비슷해가지고 여러 군데에서도 다들 언급을 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총장님도 아마 알고 계실 텐데 혹시 서문탁이라고 알고 있나요? 갑자기? 아 이게 저희 근데 이거 진짜 총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총장님도 뭐지? 이름이 똑같아서 아, 그 전에 그 서울 시립대인의 밤에서 총장님 소개할 때 동생을 서문탁이다 이런 식으로 장난식으로 누가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아마 알 것 같고. 근데 총장님이 좋아하는 연예인은 그분이 아니지 않아요? 아닌가? 그쵸. 총장님이 결정적인 힌트를 드리면 남자예요. 그게 결정적인 게 맞나요? 트로트 남자고. 가수. 네, 어? 트로트예요. 이명우? 네. 아, 맞아요. 아마 저희가 예측하기로 어, 맞을 것 같아요. 전에도 주구장창 말씀을 해주셔서 교수 회장님 동의하시나요? 제가 방탄? 봤을 때도 방탄소년단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을까. 네, 두 번째 질문은 두 분이 생각하는 시립대학교 주변 맛집이었는데 어떤 식당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그 교수회 회장님이랑 총장님이 좋아하시는 건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맛집은 도토리군 버섯냥. 근데 약간 유력하지 않나. 약간 네, 샤브샤브라서 약간 웬만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거짓말 아니고 지금 도보 하는 순간 제가 꼬르륵 거렸거든요. 아 요새 1일 1도보 하느라고 진짜 너무 힘들어요. 주말에 수시 제가 면접 도와줬던 친구가 봐가지고 그 친구도 도보 사줬고 아 오늘도 끝나고 도보 먹을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엔 도보가 아마 1등일 텐데 제가 알기로 총장님이 도토리군 버섯냥을 간 거를 못 봤거든요. 근데 도보는 모르시지 않을까. 근데 거기도 유명하지 않나요? 그 정문 쪽에 그 돌솥밥, 정원돌솥밥. 저온돌솥밥? 거기도 많이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학교 학생분들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근데 진짜 이거 누가 보면 도토리군 버섯냥 PPL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제가 오늘 이 촬영 끝나고 저녁에 그쪽에서 약속이 있어가지고 저도 엄청 좋아하는데 이거 도보 PPL 아닌데. 아니 저 여러분 콘텐츠가 저희가 좋아하는 거 말고 아, 이제 교수님들께서 좋아하시는 초마을도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초마을도 맛있고. 약간 소고기를 저렴하게 즐길 수도 있으면서 뭐랄까 좀 격식도 있고 실도 따로따로 있고 초마을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희수 초마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 압니다. 알아요? 저 한 번 가봤어요, 한 번. 한 번 다행이다. 가봤어요. 또 다른 후보지 없을까요? 근데 이거는 약간 총장님이랑 교수회 회장님이랑 식사를 해봤어야지 약간 맞추기 그렇죠. 쉬울 것 같은데 너무 정보가 없는데요. 약간 청정생고기도 뭔가 후원이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많이 애용하시더라고요. 특히 경영학부 교수님들이 몇 분 가시는 걸로 봐서 교수 회장님은 청정생고기도 좀 나쁘지 않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고요. 그 위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저도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사실 종문에 아는 식당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신입생인지라 아는 식당이 별로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세 번째 질문은 과연 교수님은 우리들의 음주 문화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근데 교수님들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근데 그러니까 너무 정말 술에 만취를 해서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교수님들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게 근데 왜냐면 실제로 교수님들 중에서도 술 좋아하시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들어가지고 맞아요. 네, 그렇게 막 나쁘게 보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총장님께서는 술을 안 하시는 편이 아닌가요?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주량이 약하십니다. 이런 거 말해주세요. 이거 잘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르는 거 아니 총장님께서 술을 많이 즐기시진 않으세요. 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학기 초에 코로나 심해지기 전에 이제 만담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술을 거의 안 드시고 가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총장님께서는 조금 술을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반면에 교수회장님께서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뭐냐면 만담을 되게 좋아하세요. 막 뺐네. 아니 막 뺀내가 아니라 이거 뒷감당 아니, 생각 안 하고. 교수회장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는 많은 거 사람들과 다양한 사람과 모여가지고 조금 토킹하시는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술이 한 잔 곁들어가면 정말 좋은 것 같아서 아마 좋아하시지 않을까. 뭔가 그 총장님께서는 대학생들 술 조심해서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고 교수회장님은 어디 한번 즐겨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 아. 느낌? 그리고 제가 알기로 교수회장님이 그 출신 대학이 막걸리로 유명해요. 거의 사발식 하는 걸로 유명해요. 이런 얘기 대체 왜요? 그래서 아니 진짜로 그래서 아니 진짜 급발진이 아니죠. 사촌 형도 한번 갔다 오셨고 한번 오니까 집에서 진짜 엄청 취해서 오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래서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술이 아무리 그러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도 막 그냥 막 이렇게 그거는 막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한 번에 많은 술이 들어간 경험이 있으면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난 모르겠다. 아 이렇게 저를 그냥 묻는다고요? 다 자르고 얘 것만 남겨주세요. 아니 저 재미 삼아서 이렇게 했는데 제 것만 나온다고 이건 재밌으니까요. 또 저도 인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막 뱉으시네요 아주. 막이라니요. 진짜 자르고. 추리를 한 건데. 자르고 맞아 자르고. 네, 다음 질문은요. 교수님들이 지금까지의 강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학생들이 추측하기 조금 어렵기 때문에 본인들이 들었던 강의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수업은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이번에 축제로 보는 세계의 문화라는 교양 수업을 들었는데 제가 여행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게 축제를 보러 다니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약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축제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약간 수업이라기보다는 관심 분야를 좀 배우는 느낌이고 이미지랑 영상을 많이 볼 수 있어가지고 그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축제를 못 즐겨서 슬프다. 저 울어도 되나요? 축제도 못 갔고 세터도 못 갔고. 좋아하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계절 수업으로 이제 하나 들었었던 건데 그 서울과 상생 협력 정책이라는 수업이에요. 근데 이 수업이 이제 수업 내용도 굉장히 좋았는데 되게 좋았던 점이 16명이서 듣는 소형 강의였는데 교수님이 매 수업 때마다 4명씩 조를 계속 섞어서 짜주셔가지고 결국에 마지막에 갔을 때는 그 16명이 서로의 어떤 기본적인 정보들이나 다른 과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해결하고 가는 그래서 되게 수업이 가진 의미 그 이상으로 더 배울 게 많았던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기억에 남는 게 딱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홍우택 교수님의 수업인데요. 일반 대학생들은 좀 많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토론 수업입니다. 들어가면 시작부터 끝까지가 토론이에요. 교수님이 주제 하나를 던져주고 거기에서 양쪽 입장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상대방 입장이 괜찮은 것 같으면 그걸로 넘어가도 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야 이게 대학이구나 이런 거구나라는 걸 제가 알 수 있었던 수업이 하나였고 그런 수업이 하나였다고요? 뭘 또 그렇게 두 번째 수업이 두 번째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하나밖에 수업이 없었다. 결론은 그렇다. 두 번째 제가 인상 깊었던 수업이 저희 도시사회학과 제 전공 수업 중에서 장원호 학장님이 하시는 수업이 있습니다. 이 도시정치론이라는 수업인데 이게 2년마다 열립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열리는데 선거가 열렸을 때 투표율, 서울시 투표율, 뭐 전국 투표율,
그다음에 특정 지역에 누가 당선될지 아. 예측 여부, 그다음에 이번에 가장 어려웠던 게 비례대표 예측. 이거를 저희한테 순수히 다 시키세요. 진짜 어려운데. 이제 처음 할 때는 피 말려요. 아니, 내가 이번에 준영동형 비례대표제가 뭔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제 그걸 한대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맞춰야 되는데 개표 방송이 이렇게 긴장된 적은 저 처음이었어요. 그걸 맞춰야지 성적이 네, 학점이. 비례해서 그러니까 나오는. 누구 몇 석 하는 순간 내 학점 내 학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신기하다. 누가 국회의원이 되고 모르겠고 내 학점 이러니까 그러면서 좀 더 그래도 약간 정치 관련된 거에 대해서 좀 더 용어를 알 수도 있었고 아. 정말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약간 간접 국회의원 체험이네요. 약간 내가 당선되느냐 마느냐를, 내가 학점이 잘 나오냐 마느냐, 약간 이런 느낌. 그쵸, 그쵸. 그래서 이 수업을 진행해주신 장원우 교수님께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영상 편지? 영상 편지? 푸 정원호 학장님. 학생님 항상 감사드리고 항상 제가 힘드실 때마다 밥 한 끼 사주시면서 너가 힘드실 때마다. 제가 항상 힘들 때마다 네. 밥 한 끼 사주시면서 맨날 다독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총학생회장 임기 끝나고 또 장원호 학장님 수업 들으러 갈 테니까 그때 저 학생이구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맞아요, 근데? 아주 훈훈합니다. 다음 질문. 교수님은 출티를 해보셨다. 해본 적이 없다. 하나, 둘, 셋. 해봤다. 아니요. 저만 안 해봤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 교수님도 사람이에요. 근데 뭔가 총장님은 안 해보셨을 것 같아. 총장님은 안 아니, 안 해보시지 않았을까요? 아니, 왠지 약간 상상이 안 돼요. 약간 그 두 분이 출티를 하셨을 것 같다고 약간 생각이 안 되는? 자, 전제를 하나 세워볼까요? 저희 신입생이잖아요. 네. 20. 그 국관 전공 중에서 단 한 번도 출티를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출티할 게 없는 게 대면 수업을 안 했는데 출티를 어떻게 하나요? 너 지금 말 실수한 거야. 출티를 할 수가 없어요. 저 총학생회장 출티 해보셨어요? 해보셨나요? 얼마나 해봤죠? 언제 해보셨죠? 언제까지 했죠? 정원우 학장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출티는 많이 안 해봤어요. 아, 왜냐하면 1학년 전공이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출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하고 싶었는데 하필이면 교수님이 제 삼촌이랑 아는 사이여가지고 갑자기. 네. 갑자기. 진짜 아는 사이여서 첫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쉬는 시간에 저를 보시더니 네가 성중이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출티를 해요? 수업 시간에 얌전히 앉아서 맨날 고개 끄덕이면서 몰라도 아는 척. 그래도 해보신 거 아닌가요? 그때는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해보신 적 없다고 하셨잖아요. 해보긴 해봤다 이거. 해보긴 해봤다. 그럼 넘어갑시다. 네. 해보셨나요? 저요? 저는 왜 다음 여기도- 질문 주세요. 저희 부모님이 보실 것 같아서 이거. 네, 다음 질문 그냥 넘어. 네, 두 번째는 과연 교수님들은 출티하는 학생을 안다고 했을까요? 모른다고 했을까요? 하나, 둘, 셋. 모른다. 이거 약간 여기 저만 약간 맨날 대면을 안 해봐서 감을 몰라. 이거 막말이세요, 회장님. 이거 저 신입생 대표예요, 회장님. 신입생 전체에 대한. 이거 내년에 무당입니다. 이거 내년에 경험해 보면 신입생에 되잖아요. 대한. 내년에. 그쵸. 네, 근데 아시면 엄청 화내시지 않을까요? 근데 약간 모르셔서 약간 넘어가도 약간 알면 엄청 기분 나빠서 뭐 화내실 것 같은데 그러면 모르시는 게 있지 않을까 아닌가? 화를 안 내니까 모르시는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장님? 교수님들이 강의를 몇 년을 하셨겠어요. 그 사이에 출퇴하는 학생이 몇 명이겠어요. 이제는 이제 그러려니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몇 분 같은 경우는 어떤 사정이 있겠구나 뭐 이러고서 해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아무래도 잦아지다 보면은 교수님들도 조금 안 좋게 생각을 하시겠죠.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있었거든요. 제가 다행히 그때는 제가 출티를 한 게 아니라 아파서 전주에 못 갔어요. 못 갔는데 그 다음 주 왔더니 제 이름을 딱 출석을 부르시더니 저번 주에 안 왔었지? 이러시는 거예요. 순간 소름 돋아가지고 네 이러고 말았는데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약간 출티에 큰 미련을 두거나 하시진 않는 것 같은데 어떤 교수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친구가 맨날 후배인 것 같은데 맨날 출티를 했대요. 맨날 메일을 보내셨대요.
오늘은 어디 갔니? 오늘은 어디 갔니? 근데 단 한 번도 답장 안 했다고. 저 있어요. 저희는 줌 수업인데 그 줌 수업도 체크를 교수님이 처음에만 체크하시는 교수님 말고 이제 수업 중간이나 끝날 때쯤에 체크를 한 번 더 하시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저희 과에 맨날 그 담당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인데 그 친구가 맨날 수업 중간에 사라져서 매일 교수님 메일을 받는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아 진짜 있구나, 진짜 있구나. 그래서 출티 싫어하는 교수님들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처음에 출석을 안 하시고요. 수업 도중에 질문을 하세요. 이제 보고서 누구한테 질문을 하는데 거기 없으면 그날 걔는 출석을 안 한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교수님도 있습니다. 근데 한 번쯤은 해보고 싶어요, 출티. 약간 맨날 선배들 맨날 출티하고 어디 놀러 갔다. 오늘 날씨가 좋으면 출티를 하고 한강에 가야 된다. 자꾸 이러셔서 희수 어머님 보고 계시죠? 희수 어머님. 오해십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요? 대면 수업을 한다면 한 번쯤. 한 번은 한 번이라면 OT 때 하세요. OT 주간에는 출티를 해도 그래도 뭐 나가는 게 없어 괜찮거든요. 근데 저도 느낌이 없잖아요. 느낌이 그래도 없지. 저 OT 주간에 친구랑 같이 에버랜드 갔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맞아? 성정이 어머님. 잘 보고 계시죠? 엄마 일하느라 바쁘지? 보지 마 이거. 마지막 질문인데요. 과연 교수님들은 학생들의 백지 답안지와 논문 편지 답안지 중 어느 것을 선호하실까요? 하나, 둘, 셋. 눈물 백지. 편지. 이거 아이. 약간 몰카 수준. 이 정도면 그냥 두 분 짜신 거 아닌가요? 미안. 저만 모르는 거 아닌가요? 아니, 왜 그렇게 선택하셨죠? 이게 백지를 낸다는 거랑 눈물 편지를 낸다는 게 약간 눈물 편지는 너무 감정에 호소하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절대 안 쓰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럴 것 같은데 아님 말고. 근데 약간 저는 약간 그 뭐지? 교수님이 약간 백지 이렇게 띵 내면 뭐지? 약간 이러실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 눈물 편지라는 게 약간 좀 절절하게 그래도 그래 너가 이 정도의 노력은 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 점수에 반영은 없겠지만 그냥 교수님이 받아보시기에는 약간 백지 띵 내는 것보다는 그냥 약간 뭐 눈물 편지라도 쓰는 게 그래도 뭐 얘가 막 날 막 그 내 수업을 막 무시하고 막 그런 건 아니구나 약간 이렇게 느끼시지 않을까 해서 눈물 편지를 조금 더 선호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뭐 반대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약간 그냥 백지 담아놓으면 얘가 그냥 몰랐구나 하는데 그게 아니라 편지를 써서 냈어요. 얘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 수업 하나도 안 듣고서 그냥 편지를 좀 죄송하다 이거 오히려 더 괘씸하지 않을까요? 근데 약간 백지답안도 똑같잖아요. 근데 백지답안을 한 문제도 안 풀고 띵 낸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한 문장도 써보려는 노력도 안 하고 백지를 낼 수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그럼 근데 약간 그래 이거 쓸 정성으로 공부를 하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그럴 수도 있을 같아서. 것 제가 한번 써본 적이 있거든요. 써본 적이 있는데 아예 모르시던데요? 지금 제가 다 쓴 건 아니고 지금 긴 장문에 논술을 써야 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차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운 내용을 다 쓰고 그 글이랑은 맞지 않았는데 일단 제가 배운 걸 다 쓰고 기억이 안 난다면서 밑에다 편지를 썼거든요. 전혀 모르시던데. 그래서 저는 애당초에 그냥 0점은 확실히 0점이구나. 그럴 바에는 백지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맞는 것도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설득된다고? 아니 근데 저 대면 시험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대학 헛다녔네. 저 신입생 대표라고요 회장님. 대박, 나 불안해 죽겠어. 제가 못할 말은 하진 않았잖아요. 지금 전체 20학번에 대한 이거 기만이에요. 이거 모독이에요. 아니 저 1학기 때도 대면 시험 있었고 저 계절학기 때도 대면을 했는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없다는 게 조금 그럼- 놀라워서 아, 그냥 놀라운 그런 거 차원에서. 맞나요? 놀랍긴 모든 하네. 신입생이 맞나요? 대면이 없었을 리는 우와 없어요. 대박. 신기하다. 저 집에 갈래요. 웃겨.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